안녕하세요. 마젤란 기술투자의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 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오픈마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ICT 협회장 강희석입니다. 최근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대단한 창업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잘 듣고 저희가 최대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오픈업의 오소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있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제주도에 내려왔는데요. 요즘 제주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인지 아니면 다른 관광지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제주가 방어철이에요. 그러니까 방어가 아주 맛있을 철이기 때문에 이따 저녁에 방어 한 접시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시는 거죠? 그럼 같이 먹는 걸로. 네, 그러면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와 회장님께서 좀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야기는 전통시장의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시장하시면 부정적인 의견이 요즘은 앞서시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 주차시설이 불편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전통시장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문시장인데요. 제주 동문시장의 하루 방문객 수는 약 8,000명에 이릅니다. 하루 매출의 규모도 저희가 생각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났고요. 그 비결에는 바로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도 될까요? 편하게 하세요. 네, 누나라고 생각하고 말도 좀 놓을까? 네,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관광객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시장은 관광 중심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게 관건이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점포가 500개나 됩니다. 큰 규모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설문했는데 실제 방문객들은 주차장 위치도 잘 모르시고 화장실을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 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웹과 그리고 시장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희 팀원들하고 시장 조사를 다녔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시장 지도인데요. 저희가 달라진 시장 지도를 직접 그리면서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시장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봤고요. 동문시장 상인회하고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점포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주면 저희가 이걸 위치 정보를 얻고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저희가 구글맵으로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든 지도인데요. 왼쪽에는 점포나 물품 그리고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수산물에 해당하는 생선, 조개류, 전복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이 많았던 편의시설을 대해서 주차장을 누르면 주차 시간이 얼마인지 주차 요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화장실과 어떤 은행들이 상주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니까 저희는 모바일 웹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재능 기부의 형태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창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생기게 됐고 만약 제가 이 플랫폼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지역의 컨텐츠들을 제가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 컨텐츠를 좀 더 내실 있게 넣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재능 기부 차원에서의 앱을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수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시장도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내 시장을 확장해서 시장 플랫폼으로서 확립시키고 그리고 제주도 내 주요 여행지를 담음으로써 처음에는 그 수익성 문제를 지역의 상품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잠깐 오는 사람인데 우리 웹을 어떻게 홍보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우리도 수익 모델을 만들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도 가장 고민했던 것이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게 마케팅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동문시장이라는 동문시장을 홍보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가야 되는데 끊기는 그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확장하고 다른 시장과 함께 소개하는 방안이 어떨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통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다음 그 안에서 불편한 정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가 핵심 아이템인 건데 관광객들이 그 상점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안 가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그리고 올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이것들을 제공하지 않아도 오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도와 거기에 대한 그 약간 상점에 대한 정보들을 필요로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베네핏이 많이 있을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잘 되어 있다면 웹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능 기부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던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동문시장 그렇고 뭐 서문시장, 그다음에 오일시장, 그다음에 지금 지하상가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관광문화형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소개를 하는 뭐 사이트도 만들고 지금 홍보 마케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또 만든다고 그랬을 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차별화가 있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생각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을 만들면서 왜 시장을 소개하는 앱은 안 만들었을까? 그 기업들이 보기에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었을 수 있고. 이게 아까처럼 재능 기부로 만든 앱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이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골목 상권이나 이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아이템으로 충분히 만든다고 보는데 그 회사를 차려서 창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화장실, 주차장 뭐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던 거라서 입 간판 뭐 그런 것들로 너무나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얼만큼 유용할지 이거보다는 재능 기부라고 하면 난 좀 더 이 동물시장에 굉장히 재밌는 먹거리, 재밌거리 그다음에 골목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들 이런 것들을 블로깅해 주는 게 훨씬 더 재능 기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걸 홍보를 하면서 앱을 같이 홍보하게 되면 이제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타겟 자체를 뭐 중국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으로 좀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재능 기부를 시작했기에 저희가 처음 잡았던 방향이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해서 나온 거고요. 제가 이제 인포마인드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익 모델을 가졌던 게 탐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제주도 검색 사이트예요. 탐나 투어를 줄여가지고 탐투라고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그런 시장부터 뭐 상점 이런 것들을 막 하여간 일종의 그 제주의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키우려고 막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수익 모델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게 한계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문시장, 그다음에 제주시 오일시장, 뭐 지금 동문상 이런 데 몇 억씩 이렇게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서비스는 관광객이나 여러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익은 상인 쪽에서 어떻게 그 개발비를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안정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창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창업이란 걸 하게 되면 정말 반드시 돈은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재능 기부를 떠나서 우리가 좀 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에 앞서서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건가,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런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좀 더 고민 많이 해서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뭔가 아이템을 더 더해서 창업에 가까워지길 바래요. 네. 저도 지금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수익 모델을 찾기 가장 어려운 게 B2C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 좀 들어요. 지금 현업에 계시는 회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는 그냥 스타트업을 많이 보는 투자자로서 약간의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아이템 개발해서 또 한 번 창업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네, 오늘 오픈업의 오소진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더 좋은 곳에서 더 크게 성장한 모습으로 또 뵙길 바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조언을 들을 수 있게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해보고 싶은 만큼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분은 어땠어요?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바로 찝어주시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웠기 때문에 아마 계속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일 것 같아요.